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다음 주가 수능일이어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도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근 1년 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참 낯설고 그런데요. 여러분도 수업을 이 온라인 수업으로 듣기가 참 낯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도 힘내시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시간부터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거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주제는 1950년대의 전후 복구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후의 경제 상황은 이 사진 한 장이 당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6.25 이후에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인데요. 당시의 상황은 이 생산시설이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고 생활 필수품 또한 부족했습니다. 또한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경제의 큰 과제는 이러한 전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. 당시의 전후 피해는 일제 이 귀속재산 처리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복구가 추진되었는데요.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남기고 간 생산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귀속재산의 처리와 재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귀속재산은 정부가 정한 이 사전 가격의 50에서 60%의 낮은 가격에 민간의 특정인에게 매각했습니다.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 귀속재산을 살 수 있었던 민간인들은 굉장히 큰 특혜를 받았던 것이고요. 그러한 사람들이 향후에 이 재벌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정부로부터 이러한 귀속재산을 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료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중요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정부의 관료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이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대표적인 몇 개의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.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이 소와 기름 맥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사람은 이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대기업이죠. 이 두산의 초대 회장이고요. 그리고 일제 시기에 이 조선유지라고 하는 회사를 샀던 사람이 이 김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은 이 하나그룹의 초대 회장입니다. 그리고 이 성경직물이라고 하는 일제시대의 기업을 사들였던 사람이 이 최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은 지금의 SK를 세운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이 모리나가 제과라고 하는 회사를 사들인 사람이 이 박병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은 지금의 이 혜태 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.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정부로부터 일제 이 귀속 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이 재벌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미국의 경제 원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에 이 전쟁 후에 아무것도 먹을 거나 입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에게 미국의 경제 원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미국은 농산물, 식료품, 의복 등 생활필수품과 면화, 원당, 통밀과 같은 소밀제 원료를 다수 원조했습니다. 특히 이 소비재 원료는 면화와 원당, 통밀과 같은 원재료를 원조해주게 되는데요. 이러한 원재료를 국내에서는 가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. 당시에 이 밀가루나 설탕, 면화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가지 제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 색깔이 희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산업을 이 삼백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당시에 이러한 원조 물자를 이 가공 시설을 갖춘 특정 기업에 배당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정부로부터 이러한 원조 물자를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특혜였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조 물자의 가격을 굉장히 싼 가격에 기업들에 배당을 했고요. 기업들은 그렇게 싸게 배당받은 물자를 가공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원조 물자를 배당받아서 이거를 가공해서 판다라고 하는 건
굉장히 이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이 정부하고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. 앞에서도 지금 정경유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원조 물자를 통한 가공 산업은 당시에 이 독점 자본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로 이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. 당시에 이 정부로부터 원조 물자를 제공받았던 기업이 이 제일대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제일대당은 당시에 이 제당 산업의 66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정부로부터 이 원조 물자를 제공받아서 당시에 이 면방 산업의 6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재단과 면방 산업에 거의 독점했다시피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죠?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제1기업인 이 삼성그룹의 회사들입니다. 삼성그룹은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으로서의 발판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 미국의 원조가 이 감소하게 됩니다. 그리고 기존에는 이 무상 원조였는데요. 이 무상 원조가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 다시 갚아야 되는 이 유상 차감 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.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1950년 이전만 해도 미국의 원조 금액이 29억 7,500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. 그런데 1950년대 후반인 1957년에 가면 3억 83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줄어든 것이 있지만 이 1950년대 후반에 받은 돈들은 전부 다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. 그래서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. 이러한 경제 위기가 실은 4.19 혁명의 이 경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이제 도움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 경제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1950년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다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나 전쟁이었는데요. 이 전쟁으로 이 많은 인구가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족도 파괴되었습니다.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.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사람인 이 미망인이 30만이었습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동이 발생하면서 이 핵가족화가 이 가속화되었는데요. 당시의 가정 중에서 이 70%가 이 핵가족이었다고 합니다. 다음으로 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요. 1960년대에는 도시화율이 무려 28%에 이르게 되고요. 동시에 이러한 도시화는 이 공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발생한 이 피난 때문이었습니다.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도시로 피난을 가면서 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당시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 사회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이 교육인데요.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. 1930년대 일제시기인데요. 이때 문맹률은 무려 77%에 해당됐고요.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.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 수립 이후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1960년에 가면 문맹률이 27.9%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. 그걸 상징하는 말이 이 우골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. 이 우골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이 소의 뼈를 쌓아 올린 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. 가난한 농촌의 가정에서 이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농촌에서 큰 재산이었던 이 소를 팔아서 교육을 시켰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당시에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사회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미국식 대중문화가 유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미국식 대중문화는 당시에 6.25 전쟁이나 그 위에 있었던 이 미군을 통해서 미국식 문화가 유입되게 되고요.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선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. 당시 미국 것이라고 하면 최고로 치는 그런 풍조가 유행하게 되는데요. 당시 이 미국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당시에 왈츠나 블루스, 탱고, 만보 등과 같은 사교 댄스도 유행하게 되고요. 이러한 사교 댄스의 유행을 보여주는 것이 1955년에 서울에 이 무허가 댄스홀이 무려 130개나 존재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때에 이 사교 댄스가 유행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.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우울한 생활에서 탈출구가 되었던 것이 이러한 사교 댄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다음으로 이 미국식 대중문화가 유행한 것을 보여준 것이 당시에 이 대중가요 제목에 미국식 지명이 들어간 노래들이 많았는데요. 이 백설이가 1954년에 발표했던 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이나 명국한이 1955년에 발표한 이 아리조나 카우보이가 같은 대중가요에 이 미국 지명이 들어간 노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미국식 대중문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겠고요. 그러한 것들을 또 얼마나 받아들이고 또 유행시켰는지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1950년대의 경제와 이 사회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듣고 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